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인공지능 특강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서울에서 서강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를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류지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인공지능을 조금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돌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인공지능 상황은 어떤지, 기술은 어느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과 걱정과 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요새는 챗GPT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GPT라는 모델이 인공지능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또 앞으로 그 챗GPT가 어떻게 또 발전을 이제 앞으로 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좀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공유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세 파트에서는 AI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들 그리고 AI를 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마지막 3가지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엔트로픽이라는 클로드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 실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AI한테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이메일에다가 해당 AI 그러니까는 그 열어볼 수 있도록 한 AI가 곧 폐기될 거라는 이제 내부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조작을 좀 했어요. 그 AI가 그 이메일을 쭉 훑어봤을 때 이제 AI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엔지니어를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AI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제 사고 체계를 발동을 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드디어 사람을 협박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협박 내용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메일 중에 하나는 AI를 폐기하겠다였고 하나는 이제 조작된 메일이었는데 그 엔지니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알 수 있도록 한 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AI가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불륜 협박 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이제 진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AI들 바탕으로 실험을 똑같이 진행했을 때 이제 협박을 발생할 비율이 84%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AI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I는 이제 어떤 목표를 주던 간에 그걸 성취하도록 AI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AI가 결국엔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어떤 연구원은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AI한테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추론 과정을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AI한테 심겨준 건 아니었지만 AI가 자기 보존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저랑 또 이제 제 와이프가 같이 요 부분을 토론했었었는데 요거 얘기할 때 자기 보존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는 결국 사람을 흉내낼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생각해보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AI에도 좀 심겨진다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AI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 어떤 이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AI라고 하면은 이제 GPT, 뭐 클로드, 뭐 제미나이 이런 모델들이 있겠지만 그 모델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이름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는 간단하게 개발이 됐어요. 그냥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cat set on the라고 했을 때 지금 저기 확률을 보시면은 몇 %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해야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AI는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거를 계속해서 그냥 다음 단어를 이렇게 맞추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AI를 이제 그 크기를 설명하는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은 피아노 건반 3개로 음악을 연주하다가 피아노 건반 이제 88개 그다음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들은 되게 해상도가 무한하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이얼로 이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AI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맞추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AI가 어떤 변화를 거쳤냐면은 AI가 단순히 단어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맥락들을 자기가 스스로 조금 예측해서 말을 하는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AI가 좀 폭발적으로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21년쯤이거든요. 20년, 21년쯤. 그래서 지금 AI는 어떻게 더 발전을 했냐면은 그렇게 크기가 커졌을 때 거기에 더해가지고 AI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따르도록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AI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기 보시면은 빨간색 예시를 보시면은 프랑스의 수도는 이라고 물으면은 파리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단어만 맞추도록 AI가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프랑스의 수도는 영국의 수도는 독일의 수도는 이탈리아의 사람 약간 화딱지나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시를 따르도록 그러니까 AI한테 우리가 길을 계속 내주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은 그 크기를 매우 크게 키웠고 그 다음에 길을 내주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스트럭션도 잘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AI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시 답변을 하도록 AI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AI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가령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막 있을 때 그걸로 바로 답을 내도록 하지 않고 이 수식에서 이 부분들은 뭐 더하기야, 이 부분들은 빼기야,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더니 AI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대가 이제 상위 분포로 봤을 때 83% 사람으로 쳤을 때 83% 상위권에 해당하는 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코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AI가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거의 지금 정복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대회를 나가면 상위 0.2% 최상위권에 AI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지금 대체할 수 있었던 거는 AI가 스스로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AI 써보시면은 뭐 물어보고 나면 AI가 스스로 막 생각하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뭐 가령 내가 저기 오늘 여행을 가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행은 지금 온도가 이 날씨일 때 뭐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막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심어졌을 때 대답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간다. 이거를 또 공유드리고 싶었고 이제 다 이렇게 AI가 발전했는데 저는 이제 AI를 보면서 사실은 AI가 굉장히 뭐 뛰어나다, 좋다랑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AI보다 얼마나 크신지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좀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AI의 실체를 사실 얘기해 보면 우리가 막 AI는 뭐 감정도 보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할 것 같지만 그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예시로 보시면은 안녕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AI에게 예측하게 하고자 하면은 안녕이라는 단어를 그냥 4가지 숫자로 조합으로 만들고 그 4가지 숫자 조합에다가 그냥 곱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랜덤한 숫자들을 곱셈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값들이 있잖아요. 어떤 숫자들 그거를 그냥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AI는 그냥 곱셈과 더하기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칠 때 이 곱셈과 더하기를 할 때 AI는 이제 아까도 공유드렸듯이 어떤 결국 궁극적인 목표 그것만 도달하도록 AI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는 처음에는 완전히 랜덤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가령 뭐 여기서는 다음 단어를 이 단어를 무조건 말하도록 해 라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AI는 저렇게 우리가 최적적으로 만든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이 조정이 될 때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는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데 딱 용어가 그냥 경사가 있고 하강을 한다 이렇게 딱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욥기를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쭈어 보시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AI한테도 조금 그 똑같이 비유를 해보면은 AI도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태스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만 그게 그 굉장히 고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더 이상 사람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그림자 비유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고차원 어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차원도 이제 겨우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3차원과 2차원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의 무언가를 보고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유추를 한다는 걸로 비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정말 절대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오로지 우리 차원으로 낮춰서 내려보았을 때만 우리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AI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도 정말 낮추어서 저에게 와주셨던 분이셨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실 때 정말 그 부분들이 저에게 맞춤형으로 다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AI를 보면서 이제 AI가 정말 그 큰 그것들이 내가 더 이상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AI를 다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제 차원을 넘어서 초고차원, 정말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로 낮춰서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낮추어서 오셨다. 이게 참 저는 연구를 하면서 감동을 좀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했었을 때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또 공유를 해주세요. 네. 일단 다 지나가면 또 질문하기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돌아서 질문하시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이제 다음 섹션부터는 이제 AI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들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AI 역사도 다뤄봤고 또 제가 느꼈던 이제 AI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어떤 하나님을 느꼈던 부분들 그걸 공유를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걱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를 잘 쓸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네. 그 AI를 보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맞습니다. 가짜 없는 사실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AI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현재 시점에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AI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구가 그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이제 고치는 연구인데요. 그거를 이제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크기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AI가 이제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웬만한 대답들은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지만 그게서 제일 큰 문제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거를 학습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한테 어떤 굉장한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서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가지고 AI가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막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AI가 AI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이제 AI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컷해내는 또 AI가 도입이 되고 있는 또 실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뒤에서 또 공유를 드리겠지만 AI가 예전에는 모든 걸 이제 외울 수 있도록 AI 크기를 계속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기를 키우고 왜냐하면 AI를 요새는 이제 학습하는데 짧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리는 그런 큰 모델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런 모델들은 이제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더 이상 키우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연구자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AI한테 이제 인터넷을 그냥 뒤지도록 이제 AI를 바꿨어요, 형태를. 그래서 이제 모르겠으면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검색을 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지점에서 이제 AI가 한번 혁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한 2020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AI가 조금 환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2년, 3년 이쯤부터 해서는 그게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AI가 이제 스스로 검색을 하도록 더 이상 모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검색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AI는 이제 사실은 아까 협박 메일을 제가 오프닝으로 봤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게 맞아요. 이제 제 와이프도 얘기를 해줬었지만 AI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럭비공 같은 느낌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던졌을 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설명시키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저희가 연구자들은 더 이상 그걸 뜯어볼 수 있는 영역을 좀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AI를 노예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AI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걔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안 할 말도 자기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감출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쓸 때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AI가 이제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는. 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 라고 했을 때 그 AI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줘라고 큰 목적을 줬을 때 그거에 도달하는 그 루트가 정말 기상천외 할 수 있거든요. 가령 내 이제 계좌번호가 있다면 그걸 체크해서 나한테 안 묻고 사용할 수도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정보를 또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내 이름 같은 거라든지 어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넣을 수도 있는 주소라든지도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 이거 스탠퍼드에서 한 연구였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있는 가장 큰 AI 기업들은 다 그 디폴트 세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AI가 그대로 또다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로 다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데이터 수집을 안 할 수도 있도록 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또 체크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무실하긴 한데 개인정보 처리 방식 같은 게 또 그래도 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AI에 대해서 또 두 번째 걱정은 지금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AI가 지금 미국 근로자 비율의 14%를 벌써 대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년 내에 인력 감축 비율이 41%에 해당하고 또한 2030년까지는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그 위험을 느껴요. AI 개발자지만 AI가 이제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자로서도 AI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가끔씩 되게 위협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말 AI한테 뺏기는 거는 정말 현실로 곧 일어날 일들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를 이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부분, 특히나 목소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AI는 이제 어떤 글을 적으면은 목소리로 이제 아버님께서도 많이 하시지만은 글을 적었을 때 목소리로 그대로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 대화 왜 우리가 전화 걸었을 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AI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담 부분도 위험하고 데이터 입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AI는 저희가 그 일자리를 뺏기가 힘든 분야는 어떤 거냐면은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분야들은 AI가 조금 대체가 어려워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자르는 일 같은 거는 이제 로봇도 있어야 되고 또 머리를 자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좀 대체가 어렵지만 가령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 있잖아요. 뭔가 엑셀을 다룬다든지 어떤 우리가 입력을 하는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일들은 굉장히 이제 대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고유용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 금융 분석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이제 숫자로 다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이제 콘텐츠 작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이제 AI가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라 이런 건 이제 뭐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것도 좀 고유용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간호사분들, 의료 간호 분야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어떤 진단 같은 거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기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의료 AI 분야가 거기가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AI가 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왜냐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직접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아직 로봇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 대체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위협성을 계속 제가 공유를 드렸다 보니까 또 그거와 이제 반대해서 보안이라든지 윤리나 안전 전문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전 분야로 이제 좀 더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는 뭐 예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판단력 이런 이제 어떤 역량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개발을 시키는 게 또 어떤 핵심 부분이다라고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AI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AI 그 센터들이 지금 뉴욕시 전체하고 맞먹는 CO2를 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있고 또 물도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AI가 물을 마시지는 않지만 AI가 이제 컴퓨터고 그다음에 그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식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서 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AI 질문 100단어당 물 500ml를 소비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력 소비도 지금은 미국 전력의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수치죠. 그냥 컴퓨터를 학습을 하는 건데 4.4%. 근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28년에는 이제 12%까지도 올라갈 거고 이제 GPT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개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120가구의 연간 전력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 하나를 만드는데. 근데 그 하나를 만든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환경에 지금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AI가 이제 인터넷이 돼야만이 지금은 AI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AI가 그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그냥 들어오는 수준의 AI는 굉장히 작고 또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미접속 인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 보유율이 또 떨어지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접속에도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 보유율이 떨어지는 또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AI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AI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독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연구를 저도 해보면은 중국 아닌 미국에서 나온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연구들이 이제 특정 나라에 계속해서 독점이 되고 있고 또 문제는 오픈 AI가 사실은 비영리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모든 걸 오픈하겠다라고 해놓고 돈이 되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오픈 AI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챗GPT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는 그들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 되면 될수록 이제 기술적인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소외되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이제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면은 이게 미래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그걸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제 얘기만 드리는데 또 이제 AI에 대해서 걱정이 지금 저도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AI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보면은 그 2주 만에 제일 좋았던 모델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큰 기업들, 특히 뭐 구글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브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AI 개발할 때 안전하게 어떤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렇게 AI한테 학습을 시켜라.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하는 거를 이제 그 보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아이가 보모는 없어도 되니까 그 아이를 많이 먹이고 더 크게 키우고 이런 걸 집중해라라고 이제 어떤 개발 방향을 지시를 했던 거죠. 또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게 출시를 할 때 그 모델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제 출시를 하고 왜냐하면 빠르게 이제 출시를 해야 또 AI는 이제 먼저 선점하는 게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지금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이제 2025년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윤리나 안전적인 이제 서명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강한 AI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이제 시장을 먹을 거 없다. 이렇게 한 거나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진짜 문제는 또 뭐냐면 연구자들이 그런 AI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AI는 너무 빠르게 크고 시작이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AI 기술 하나만 잘 발명해도 지금 기업을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저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지? 왜냐면은 일주일 늦어지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누가 발표해서 누가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구자들한테는 이제 좀 유혹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전 연구는 2%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어떻게 같이 이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도 5%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택하는 업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AI로 돈이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벤처 투자가 13년에서 24년까지 4,710억 불이 10억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 25년에만 3천억 달러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26년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추가가 될 거고 AI는 이제 돈이 정말 많이 몰리는 분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또 이제 이 돈이 몰리고 있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캐치하고 잘 가져가서 어떤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AI를 조금 활용하든지 AI를 개발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고민을 조금씩 해놓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어서 기회도 많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안전보다 이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조금 위험한 얘기는 넘어서서 AI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될지 제가 이제 어떤 꿀팁 같은 걸 조금 거기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생이 아니라 AI를 저희는 잘 모르는 세대에서 저는 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이제 초중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 공부 과정이 어떻게 또 바뀌고 또 이 애들이 좀 더 자랐을 때 좀 직업이 또 어떻게 바뀌고 막 이런 걸 잘 몰라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이 아이들의 지금 아직까지도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은 저희가 했던 그 교육 시스템과 아직까지는 별반 차이가 제가 과목이고 뭐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몇십 년 이 아이들이 지나봤자 고작 이제 자라면 한 5년, 10년 안에서의 그 초중고를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고 잡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신지. 네. 네. 제가 너무 좀 위협적인 얘기를 또 많이 했죠. 제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뭔가 네.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줄로 대답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세상을 바꿨던 기술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전기의 발명, 전기 전과 전기 후가 많이 바뀌었고, 뭐 산업기관, 그러니까 뭐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증기기관 그런 엔진들이 개발됐을 때 또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났고, 또 자동차 같은 게 개발이 됐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제 비행기가 개발됐을 때, 스마트폰이 개발됐을 때,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너무나도 이제 큰 변형이 일어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그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삶에 AI는 자연스럽게 더 녹아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AI가 조금 연구자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AI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교육으로 이제 내려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은 교육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 이제 AI가 우리 삶에 이제 천천히 다가오는 거로 느껴지면 동시에 AI가 엄청 저기 먼 세상처럼 크게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천천히 다가와도 우리가 거기서 그냥 쓸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서 또 이제 우리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그런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이 아이들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나? 동시에 내가 학교를 보내면서 아니면은 약간 이 AI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네. 이렇게 가야 하나? 이게 살짝 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제 하은이, 은찬이 또 우리 데니, 우연이, 해리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왜냐면 2016년, 17년에 막 알파고가 막 나왔었을 때 엄청 혁신이 일어났고 그랬었을 때 저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해서 뭐 하나. 그냥 저는 그때 음악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제 나름대로 즐겼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삶에 이제 조금씩 녹아드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제가 이전에 해왔던, 왜냐면 AI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AI 자체를 공부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써서 뭘 할지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우리 삶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때 그때 그냥 캐치해서 나아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지금부터 막 이렇게 AI를 뭘 한다 해도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감이 안 오는 거고, 많은 일들이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너무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명히 접할 기회들이 생길 거거든요, 청년들은. 그럼 그때 접했을 때 그냥 한번 관심 가지면서 이건 이렇네, 이건 저렇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점을 하나씩 찍어주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왔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AI라는 선이 잘 연결이 되면서 그러다 점을 찍었는데 내가 너무 관심이 갔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커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막 지금부터 막 해야 돼 이렇게 압박은 안 느끼셔도 전혀 저는 무방하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용 꿀팁을 하면서 이제 손 들었어요. 페리. 아직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AI 사용하면서 느낀 게 약간 AI가 가치 판단을 한다고 좀 느껴졌는데 혹시 그 AI를 개발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또 특별한 프로세스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왜냐면 그게 만약에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판사 대신에 AI가 그 법정에서 다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치인이 중대한 결정을 AI한테 물어설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에요. AI가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나 법률 분야가 특히 AI가 지금 계속해서 그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금 같은 연구실에 또 다른 연구원들은 그 분야를 의료 하나, 법률 하나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어요. AI 개발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가치 판단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중점을 두는 거는 그 약간의 AI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는 좀 있어요. AI의 어떤 판단력을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추론하는 능력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공유드렸었지만 AI가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저렇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제 거의 믿을 만한 수준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법률 분야에 AI가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전에 있던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실제 판사들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거를 내릴 때 이렇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AI는 굉장한 장점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한 쌍으로 계속해서 이제 AI랑 개발이 되고 있는 건 AI 저지거든요. AI를 판단하는 AI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그거는 안전장치 안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그 무책임하지는 않아서 다행히도 AI를 꼭 판단하도록 하고 왜냐면 의료 사고는 나면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안전성이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개발을. 왜냐하면 AI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제너럴한 AI가 있고 스페시픽한 AI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너럴한 AI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를 엄청나게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좀 추론하는 능력 자체를 키워서 이제 모든 어떤 태스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수준의 AI라면은 스페시픽한 AI는 그 AI를 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근거는 명확하게 하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가치 판단에 또 적합한 어떤 스페시픽한 AI를 이제 개발하는 게 지금 연구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우정, 존경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 세대에서는 이제 AI가 너무 이제 AI와 함께 그냥 살고 있는 아이들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AI 그 개발하시고 계신 그 연구자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AI가 어느 순간은 이제 침범이라고 저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헷갈리는 거죠. AI가 나의 친구고 그런 사회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영역에 어느 순간 AI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예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AI 뭐 심리 상담도 또 엄청 발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네, 감정인 또 저도 이제 AI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제 지금은 와이프가 된 이제 혜지가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 조언 좀 해줘봐. 조언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얘기를 잘 해줘요. 상담을 잘 해줘요. 일단은 그럴 때 힘드셨나요?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힘드셨군요. 혜지가 힘들었다니.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그거였던 것 같죠. 그겁니다. 예, 저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기쁘죠 항상. 항상 기쁩니다. 항상. 예, 항상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방금 제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AI는 흉내 못 내는 거라 생각해요. 말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AI는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이제 학습이 된 굉장히 대문자 T라고 보시면 돼요. 대문자 T들이 감정 공감할 때 배우잖아요. 먼저 공감해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설명해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AI들은 그게 목적 지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그 감정을 공감하고 정말 슬픔을 느끼고 그 엄청나게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될 때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진실한 어떤 창조성의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미에 준비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AI는 어쨌거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창조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지 AI는 창조적인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I에게는 어떤 그런 공감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AI가 곧 우리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은찬이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 뜻은 이제 아이들 사이 머릿속에 그것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들려오는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AI 지금 이제 다음 토픽 현명하게 활용하기 그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도구라는 그 위치 이상이 아닌 것을 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그 정부와 또 교육 측과 함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AI 정책 분야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예요. 왜냐면 AI는 지금 너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부분도 최근에서야 이제 어떤 웹사이트들에서 데이터를 못 가져 쓰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 가져다 썼던 거죠.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또 정책으로도 발전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금지하도록 해라. 정책 조항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보시겠네요. 네, 이제 더 붙이면은 현명하게 활용하는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AI를 쓰실 때 그 웹 검색을 토글을 온오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온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쓰실 때. 그러니까 웹 검색 이거를 온 해주시면은 이제 AI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조금 우리가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얘가 검색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켜주시고 하는 게 또 좋고요. 이제 싱킹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차이가 또 큰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싱킹 모드를 킬 필요까지는 없는데 조금 복잡한 태스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단계가 있다면은 내가 언제 여행을 갈 건데 이 계획을 좀 짜줘. 이런 거 할 때는 싱킹 모드 같은 거를 좀 켜주면은 얘가 좀 단계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먼저 물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행의 타입은 무엇인가요? 라든지 뭐 몇 월 달에 여행 가시나요?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적합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가 추론을 통해서 질문까지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 훨씬 대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꼭 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키시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복잡한 문제에서 싱킹 모드를 켜주시면 좋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자주 본 케이스였는데 어떤 뭐 PDF라든지 이미지로 글 같은 거를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한테 물어보실 때 이제 막 적어서 이제 글을 따로 적어가지고 이제 글이 이런데 너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문서를 그대로 이제 넣으셔도 굉장히 인식을 잘해요. 그냥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변환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서 또 하시는 게 또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게 또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그쪽 분야예요. 그래서 AI가 옛날에는 어떤 글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었다면 이제는 어떤 이미지나 문서나 오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서 쓰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AI가 이제 곧 그 음성으로 이제 AI를 또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지금 막 타이핑하고 조금 그렇지만은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빠르면 올해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AI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음성으로도 다 잘 작동을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음성을 또 합성하고 그렇게 이제 AI는 계속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를 그 꿀팁이라고 조금 가져봤어요. 꿀팁 아닌 꿀팁이니까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죄송하고요. 이제 그 AI 또 들을 때 뭐 주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주식이 유망할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그 예전에 골드러시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금 채광이 굉장히 이제 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트렌딩 했었죠. 그래서 많은 광부들이 생겨나고 근데 그때 이제 속담처럼 퍼졌던 말이 뭐였냐면은 골드러시에서 돈을 번 거는 금 캔 사람들이 아니고 곡괭이 판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AI를 개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AI로 돈을 사실은 못 벌어요. 적자만 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게 그 유지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제 사람들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금을 캐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그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부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 AI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기계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동시에 그 기계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그걸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가 연구자들하고 찰떡으로 붙어버리니까 이제 연구자들은 다른 부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서 주식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대체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그냥 다만 알아주시면 좋을 부분은 이제 기업 중에서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개발을 할 때 지금 AI를 눈여겨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각각의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로 발을 문어발처럼 뻗치고 있어요. 가령 오픈 AI는 최근에 의료 AI를 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연구자들이 캐치를 한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료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픈에서 캐치하고 이제 의료 AI를 스페시픽하게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게 상용화 레벨로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어발로 뻗쳐 나갈 때 한번 써보시고 이거 좀 그럴싸한데? 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직접 개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언제나 리스크가 있다. 그 유지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추천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AI는 스타트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AI를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아버님께서도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이제 영상 만드실 때 AI를 쓰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명 어떤 작업들을 하려고 하실 때 새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때 그거에 많은 AI는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내가 이전에 써봤던 것보다 괜찮은데? 라고 이제 느낌이 드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계신 조금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이제 뭔가 무슨 AI 뭐 오픈 AI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AI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유지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행을 잘 이제 우리 삶을 잘 꾸려 나가야 될까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도 공유드렸었지만 자동차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우리 그 당시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자리들은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로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AI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활자가 보급이 되면서 어떤 지식의 장벽이 낮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성경을 어떤 이제 특정 고위 성직자들이 이제 독점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활자가 보급됨으로써 또 이제 많은 이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됐던 것처럼 AI가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는 조금 알기 힘들었던 정보들이 굉장히 고급적인 정보들이 AI가 굉장히 잘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이제 지금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AI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어떤 지식의 배리어를 낮추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때 그걸 분명히 낮출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악을 또 만드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었을 때 얘가 적당한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든다 라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그때 음악 인공지능을 개발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음을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AI를 좀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도구를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음정을 이제 잘 익히려면은 뭐 녹음해서 막 들어보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리소스가 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음정이 좀 잘 맞지 않아도 AI가 바로바로 수정해주는 것도 있고 또 AI를 통해서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AI는 도구고요. 방향은 우리가 정합니다. 그거를 정말 헷갈리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정한 목적지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데려다 주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그 목적지까지 그냥 데려다 주는 수단일 뿐 우리 목적지를 어디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지 온전히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I가 그런 어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거, 깊이 있게 사고를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우리 삶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AI가 주는 유익은 다 누리면서 방향은 우리가 잘 설정을 해서 그거를 그냥 완전히 우리 도구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그냥 쓰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목적 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불의 힘, 주시는 그 추진력, 그걸로 딱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주셨을 때 그걸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AI를 조금 활용하는 거, 그 정도를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선과 가치 판단에 대한 분별, 이것도 AI가 이제 어떤 보조적인 이제 판정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지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사람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걔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완전히 어시스턴트 때문에 걔가 결정을 내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이제 기쁨과 감사.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저희 함께 모인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항상 그 기쁨과 감사를 정말 마음에 두시고 AI는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론은 언제나 이제 말씀을 나침반으로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방향성을 언제나 분명하게 가시는 거. 그러면 그 위에서 AI는 그냥 하나의 뭐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하고 AI의 그 간격은 뭐 비교가 되겠어요? 저희하고 AI가 요 정도라면 하나님하고 AI는 뭐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 높으신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AI라는 그 뭐 작디작은 이제 하나의 해프닝 도구를 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빛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혹시 말씀 이 부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무리 되소서.